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4,7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서 전액 반환 결정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 판매사들이 받아들여야 최종 결정이 되는 건데요. 운용사는 물론이고 신한금투 등 이 펀드 검증에 소홀했던 판매사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 결과적으로는 판매사가 1차적으로 투자자들에게 4,700억 원을 받아들인다면, 금감원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배상을 해야 될 텐데, 돌려줘야 될 텐데, 자, 이게 무슨 문제였고 이 결정의 파장이 어떻게 끼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건지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득희입니다. 네, 이게 사실 사모펀드 사태가 재작년인가요? 2년 전, 3년 전에 굉장히 커졌을 때가 이런 결정이 나왔으면 아마도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됐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4,700억 원이거든요. 4,700억은 아니고 한 4,300억. 4,300억 원. 일반 투자자만 이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거든요. 전문 투자자는 빼고 전체 총 4,700억 중에 일반 투자자 개인이 들어갔던 게 4,300억 원. 예. 이거 전부 다 전액 반환해라. 예. 라고 금융감독원이 일단 예. 결정을 내렸죠. 결정을 내렸고, 근데 이거를 뭐 투자자들이야 당연히 받아들일 거고, 신한금투 등 예. 판매사들이 받아들일 거냐?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신한금투 등이라고 하셨는데 예. 판매사가 6개지만 사실은 신한금투가 제일 많이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3,900억으로 80% 정도 해당하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신한금투가 이번에 이름도 바꿨거든요. 신한투자증권으로. 예. 그래요? 예. 원래 신한금융투자 였는데 이제 신한투자증권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간판 새로 달았다 이거죠? 간판 새로 달았고 4억도 이제 팔았는데 4억 팔은 수익이 아마 수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신한투자증권이 배상해야 될 금액 전체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와.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곳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관례상 경험상 수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신한금투자증권이 가장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라임 때도 가장 극렬히 반대를 했고 마지막에 수용을 했던 곳이 신한투자증권이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지금 벌써 그럼 신한투자증권에서 팔았던 것 중에 지금까지 취소 전액 반환 결정이 났던 게 옵티머스, 라임. 옵티머스는 아니고요. 라임 무역금융. 라임 무역금융.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환 결정이 났던 게 옵티머스하고 라임 무역금융 일부. 그다음에 이번에 독일 헤리티지 세 개인데 그 중에 라임하고 그 이 독일 헤리티지 이게 다 신한금투에서 팔았던.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라임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판 곳이 3,900억으로 신한투자증권이 맞는데 라임 무역금융은 우리은행이 제일 많이 팔았고 1등이고 2등이었는데 여기가 사실은 그 담당 임원이 본부장이 구속까지 되었던, 그러니까 부실을 알고도 판매하겠건 해서 구속까지 되어서 처벌받아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고, 라임 무역금융 같은 경우는 다른 판매사들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모펀드가 판매가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딱 3개째 전액 반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전액 반환 결정을 독일 헤리티지 펀드 4,300억 원에 대해서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먼저 헤리티지 펀드를 잠시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게 문화유산에 대해서 개발하겠다. 독일에 있는 시행사가.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행주산성, 도산서원 뭐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해서 수익금을 주는 구조고, 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안전망을 갖췄다. 분양이 안 되면 은행에 대출까지 받고, 은행에 대출이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시행사가 신용보증으로 갚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 사기성이 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거짓 과장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 취소를 했거든요. 그걸 뭐 달리 보면 사기죠. 거짓 과장인데. 그러니까 2015년부터
네. 자본 14년에 자본 잠식이 되어 있고 네. 이 펀드를 주로 언제 가입하냐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에 가입을 하는데 네. 이 시기에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잠식이 되어서 이 부실회사 부도펀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기 펀드라고 했는데 네.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가입 당시부터 부도펀드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기성이 짙은 게 아니라 저는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수사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에 예.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그냥 돈만 돌려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설명한 내용이 하나도 안 맞고 예. 사실 이 한국이라면 네네. 투자자인데 확인의 의무를 뭐 좀이라도 물을 수 있겠지만 예. 독일에 있는 문화재가 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해외에 있는 자본에 더군다나 네. 이면 합의를 통해 가지고요 네. 수수료를 24%나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24% 수수료 때문에 누가? 자산운용사하고 시행사하고 24% 떼가면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뭘 받습니까? 아니 투자자들 뭘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개발을 해서 네. 수익을 나면 7%대 이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네. 금감원이 이번에 본 것들은 24%를 떼면 그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야 처음부터 예. 사지도 못해요. 예.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진짜 거짓 과장. 예. 이네요. 그리고 20개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는데 네. 실제 10개만 매입한 거였고 그 이후로 매입한 사실조차도 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였고 작정하고 맞습니다. 라임 같은 무역금융 같은 경우는 부실을 알고 운영되는 과정에 있다가 나중에 부실을 알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매된 게 계약 취소가 되었는데 예. 이거는 옵티머스하고 비슷한 구조 처음부터 사기였던 구조였는데 판매사가 설명했던 설명들이 하나도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 설명을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라고 해서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헤리티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이거 사기 아니야? 거짓이거나 과장된 설명을 가지고 그 펀드 판매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과 의혹의 중심에 서서 금감원에서 아직도 들여다보고 있거나 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모펀드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는 분쟁 조정은 났습니다. 네, 80%. 80% 최대 80%였고 불안전 판매로 한 거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네. 다른 판매사였던 신한투자증권 KB증권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네. 그다음에 피델리스라고 신한은행에서 판매한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판매했어요. 예. 이것도 구조는 비슷해요. 예. 1차 책임 누가 지고 2차 책임 누가 지고 3차 책임 누가 지겠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3차에서 책임을 안 지면 그 판매사가 보증을 쓰겠다. 예,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보험이 들어져 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래도 안 되면 보험을 못 받으면 보증사가 가겠다. 이런 구조에서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네. 남부저금의 수사가 더디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피해자들하고 같이 서울경찰청으로 갔는데 그 디스커버리가 불안전 판매로 결정이 났지만 디스커버리 펀드도 역시도 미국에서 수사해서 자산운용사를 처벌을 하고 부실 이후에도 판매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사기로 보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잘해서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재판 중에 있죠. 구속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재판 중이고 피델리스 펀드는 수사 중이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수사 중이라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남부지검에 금융 관련돼서 특별수사본부 같은 금융 전담부서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예. 근데 아직 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 전담부서에서는 성과를 내온 게 거의 없다. 예. 참 왜 만들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사모펀드 피해자 같은 경우는 남부지검에서 금융을 전담하는 부서를 부활했을 때 매우 기대가 컸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수사권 논쟁에 있었을 때도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검은 머리 흰 고양이든 상관없이 지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 피델리스 펀드 같은 경우가 경찰청으로 간 게 검찰에 대한 부활 이후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니까 예. 못 믿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자들하고 함께 검찰청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딱지까지 빨간 딱지까지 한번 붙였습니다. 수사 촉구해라고. 만약에 수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피해자들에게는 배신감을 넘어서 탄핵을 당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이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있죠. 코로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데 나는 사기를 당했는데 불안전 판매라고 해서 80% 최근 최대입니다. 사실상 60%에서 70% 배상을 받았는데 사기당한 사람한테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지키라고 해서 20% 내지 30%를 자기 책임이라 그러니까 사기당하고도 바보가 된 느낌인 거죠. 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기대가 배신감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서울 경찰청에다 그 피해자들이 자꾸 수사 의뢰를 하더라고요. 고소 고발을 예. 남부지검에 하는 게 아니라 남부지검이 너무 사건을 묵히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 집중되어 있는 점도 있다 보니까 서울청으로 가게 되는데요. 서울청에 갔던 근본적인 신뢰가 디스커버리를 그 서울청 경찰청에서 인지 수사를 해서 수사를 아주 잘했어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네네. 그래서 자산운용사를 구속 기소하게끔 경찰청은 공이 피해자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신뢰를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흥묘백묘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도둑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남부지검 일 좀 해라. 남부지검 금융전담부서 일 좀 하시라라는 얘기를 좀 피해자를 대표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서울경찰청은 뭐 나름 피해자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니까 더 잘해라. 뭐 이렇게 더 잘해야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그 독일 헤리티지로 돌아가서 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신한금투 지금은 신한투자증권이 3,900억 정도 전체 4,300억 중에 3,900억 정도를 전액 배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금감원 예. 결정을 수용을 하면 예.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가게 되는 거죠. 재판으로. 예. 예. 그러니까 재판을 가게 되면 개별적으로 다 민사 소송을 다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아직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전체가 수용을 하게 되면 집단 소송제의 도입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6건의 분쟁 조정이었지만 이 효력은 전체 피의자에게 확장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소송제에서는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 소송을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물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송에서. 왜냐하면 분쟁조정을 수락을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삼성 즉시연금 때도 금감원에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피해자들과 함께 이게 이제 조정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 번은 또 연기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연기가 가능하거든요. 법률 검토를 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예, 예. 이런 걸로 해서 라임 때도 연기를 했고. 근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수락을 한 건 아닙니다. NH투자증권이 예, 다른 방식으로 했죠. 거부를 하고 자산을 갖다 양수양도를 받아서 100%를 배상을 하고 뭐 결과적으로 형식은 좀 달랐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100% 다 배상을 받은 거였기 때문에 지난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될 거예요. 3,900원에서 전문 투자자를 뺀다 하더라도 3,500억 이상이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게 이걸로 끝나느냐. 지금 신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장이 3년임을 기대하고 9분홍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큰 걸림돌 되겠는데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한의 입장에서는 한 번은 이의 신청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피해자들한테 했던 이야기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분쟁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 이랬는데 계약 취소가 나오면 시간 끌기로 가고 예. 불안전 판매가 나오면 어서 빨리 분쟁 조정을 자율 배상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판매사 행태를 봤을 때 저희들은 이번에도 지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하고 신한금융 지주회사 앞에 가서 네. 신한금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투자증권이 거부를 한다면 네. 신한금융 주주각기 10주각기 운동을 벌여서 네. 내년 주총에 참석을 해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 계약 취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불안전 판매는 계약 취소는 100% 반환을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불안전 판매는 뭐 적으면 20% 많으면 40%에서 50% 정도 감액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약 취소 결정을 어렵게 금감원에서 했다면 신한투자증권이 이거를 수용해야 된다. 당연히 수용해야 되죠. 염치가 있으면. 어. 2년 동안 이랬거든요. 어떤 2년? 피해자가 그 말씀을 하세요. 네. 2년 전에 차라리 70% 배상을 받았으면 지금까지 끝났겠죠. 3년간 지연이자 그렇죠. 이걸 계산해가지고 자산 운용을 했을 때 지금 금리도 높지 않습니까? 네, 네. 110%가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자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원금만 반환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여기는 분쟁조정 시간을 끌어도 법원처럼 지연이자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원금만 주기 때문에 신한금투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고 시간을 한 번 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염치가 있다면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수용을 해야 된다. 저는 기자회견 때 보통 촉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염치가 있다면. 자,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 뭐 이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가입할 때 냈던 돈 그대로 돌려받는 정도인데 3,900억 굉장히 신한투자증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선택할 것이냐, 돈과 이해관계를 선택할 것이냐,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 대표였습니다.